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적어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 중에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종 언론 기사나 EBS 등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문해력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 이제 10대, 20대 등이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죠. 사흘의 의미가 이제 4일이다. 금일을 금요일로 해석을 한다거나 심심한 사과를 지루하고 심심하다 할 때 심심한의 의미로 이해를 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20대 초반 분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무료하다, 약간 심심하다 할 때 이제 무료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 단어로 free, 이제 공짜로 이해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해력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튜버들 중에서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를 비판하고 무용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어떤 시험 제도든 단점이 있고 또 모든 걸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국어나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어떤 교육이나 학습에 있어서는 그 문해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해력의 정의를 한번 봤더니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다. 결국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 정의에 따르면 글이나 문장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맥락이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현 60에서 70대 세대 분들은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으셨죠. 그래서 문맹률도 높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많이 문맹률도 감소하고 문해력도 좀 좋아지게 되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나 이런 데서도 읽기 능력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계속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이죠. 1, 2위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분명히 기초학력 미달, 읽기 영역이나 국어 영역에서 미달하는 학생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겠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문해력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해력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신문기사나 관련 영상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썼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어려운 말을 일부러 써서 이해를 못한다. 아니 이거 모른다고 죽냐. 안 쓰는 표현인데 굳이 알아야 되냐. 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어려운 단어를 쓴 사람이 잘못이다 라는 댓글까지 달려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내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거든요. 자신이 모르는 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문화가 최근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닌가. 보통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냐. 사람마다 아는 게 다르다. 즉 개성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도 문해력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내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합리화하거나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단어를 쓴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개인적 삶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모르면 배워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삶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식의 댓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말하는 사람, 이제 화자라고 하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에 맞게 단어를 써주면 되게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이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존중이라는 개념을 너무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모욕을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존중을 해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인 거죠. 고마운 일이지 너무나 당연한 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서 의미에 혼란을 준 게 아니라면 그 단어를 듣고서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단어의 뜻을 그러면 모르면 그냥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식 중에 이제 사전을 많이 활용하라는 게 있는데 사전을 한 번만 검색을 해봤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 텐데 반대로 말한 사람이 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필란을 하는 댓글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 읽는 사람,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읽는 사람을 배려해야지 굳이 한자어를 써서 논란을 불렀다 이렇게 타박하는 댓글도 있어요. 아까 말과도 마찬가지인데 무지를 옹호하는 거는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학습은 삶의 기본이고 인간이 배우는 방식은 말과 글이에요. 물론 향후의 미래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일명 뭐 사이버네틱스라고 하죠. 기술들이 발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문해력 얘기를 했으니까 언어 능력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 직업의 특성상 말과 글을 사용하는 직업이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결국에는 의사소통과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어떤 통로, 경로인데 내가 아는 언어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훨씬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데에 유리하고 또 언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이미지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언어로서 생각을 하죠. 혼자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언어로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언어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세계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어나 글로 학습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간혹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자어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영어는 잘 안다. 요즘 세대가. 맞죠. 그것도 맞아요. 반대로 40, 50대에는 한자어를 잘 알지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만 사용하면서 생활할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가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면 한글을 공부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한국에서 생활하고 사는데 한국어를 모른다. 이게 문제가 더 큰 거고 한자로 구성된 단어가 한국어에는 어쩔 수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자어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애써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면서 쉴드를 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한국어 공부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영어나 외국어 공부를 추가로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한국에 사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글을 이제는 읽을 필요가 없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보통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영상으로 된 자료들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학습 경로가 다양해진 거는 좋은 일이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학원 강의를 듣든 인강을 듣든 책을 보면서 혼자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고민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인강 본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수학으로 치면 수학 강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수학 문제를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라면 직관적으로도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간단한 어떤 스킬, 예를 들면 실용적인 팁 같은 거 있죠. 이제 이런 거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사고를 하고 이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려면 씹어보고 고민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때는 영상이나 어떤 말로 듣는 것보다는 글을 보면서 혼자서 고민해보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성장하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보통은 공부를 좋아합니다. 이제 공부라는 거 계속 시험 성적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거 공부를 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큰 그릇이 되고 크게 성장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도구가 당연히 말과 글인데 심층적인 이해를 하려면 말보다는 글을 읽을 줄 알고 문해력은 여기에서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해력 논란이라고 하면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서 시작을 하지만 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기본으로 전제되는 거고 이것은 모든 공부,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분야로 가든 공부의 기본이죠. 모를 수는 있고 이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무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이를 벗어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는 가까이 두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